색재론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색상기론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뭐 단어는 많습니다. 근데 저는 이 단어를 좋아해서 쓰는데, 이거 말고도 색상지각론이라던가, 그 다음에 인간이 색상을 접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해서 색상반응론 혹은 색상인지론 등 다양한 단어를 씁니다. 결국에 그리고 색상상징론이라는 단어도 씁니다. 그러니까 이 색상이 어떤 상징을 가지는가 하는 이겁니다. 이 상징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라고 말하면, 자, 유전적, 문화적, 후천적,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살고 있는 뭐 기후적, 그 다음에 인종적, 뭐 다양한 이유로 그 세계에 대한 선입견, 그 세계에 대한 고정관념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반드시 오피셜해야 됩니다. 자, 우리 흔히 뇌피셜이라는 단어 요즘 많이 쓰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쓰는 겁니다. 뇌피셜이 안 돼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색상이라는 거는 많은 색상학자, 과학자들이 매달려서, 정신분석학자들까지 매달려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뇌피셜로 가면은 약간 조금 오해의 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거에 대해서 조금 답지를 말하려고 합니다. 오피셜적인 답지, 그리고 이거에 대한 오피셜적인 책들도 좀 추천해 주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배색론이 있지요. 자, 이거는 다양한 색채학자들, 그리고 현재 색채학자들, 많은 사람들이 이 배색론에 대해서 연구하고 정량적 데이터, 그러니까 수치적으로 분석하려고도 노력했었고, 정성적 데이터, 뇌파적으로도 분석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명확한 답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일단 두 가지적으로 조금 크게 분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배색이 좋을 것이다 라고 정량적, 정성적으로 분류하려고 했던 데이터들, 그것들이 바로 기술적 배색이라고 부르는 것들입니다. 타이포로 좀 칠까요? 자, 이 기술적 배색 안에는 일단 두 가지로 나뉩니다. 자, 첫 번째, 일단 지금 살아있지 않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기술적 배색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약간 이거를 뭐 좀 고전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죠? 혹은 뿌리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고전적 기술적 배색. 자, 고전적 기술적 배색을 주로 하던 사람들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먼셀, 그 다음에 오스발트, 그 다음에 아른하임, 그리고 비덴, 안 쳐지네. 비덴. 자, 요 사람들이 좀 유명합니다. 그래서 요 사람들이 어떻게 정성적 혹은 정량적으로 분석하려 하였는가 하는 것들을 좀 외우고 배워야 합니다. 자, 이분들의 배색론에서는 아직도 여전히 유용하게 쓸모있는 것들이 있고, 혹은 이미 지금 쓰기엔 너무 유치하다 이렇게 불리는 것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배색이라는 것 자체가 유행을 타버립니다. 간단하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를 간단하게 사고 실험이라고 부릅니다.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고 가정을 하고 그에 대한 추론에 대한 답변을 내리는 거지요. 사고 실험은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고 실험을 항상 하기를 추천합니다. 자, 간단한 사고 실험을 해봅시다. 제가 한 20년 전에 간단하게 한 20살 때쯤 되게 좋은 매장에 가서 옷을 한 벌 샀다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리고 나서 그 옷을 지금 꺼내서 입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와, 여전히 예쁘네 라고 할까요? 아닙니다. 촌스럽네 라고 말할 겁니다. 복고라고 해서 혹은 레트로라고 해서 패턴이 도는 유행의 주기가 있다 라고 분석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아직 정확한 답변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양한 이론들은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어려울 때 가장 사회적으로 황금기였던 시절을 그리워해서 그때의 배색을 쫓아간다. 혹은 기성세대들이 젊었을 때의 느낌을 좋아해서 혹은 그리워해서 향수로 인해서 다시금 그 배색이 유행한다. 이런 다양한 학설들이 있고 그리고 그 학설들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직 정확한 데이터는 뽑히지 않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러면 일단 이제 유행적 배색으로 갈 수 있습니다. 자, 유행적 기술적 배색이란 현재 영화나 일러스트 같은 상업주의 미술에 많이 쓰이는 배색법들을 말합니다. 자, 이 유행적 기술적 배색은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왜냐면 데이터도 많이 없고 그래서 요 부분들은 제가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좀 가르쳐 드릴 생각입니다. 근데 요 위에 고전적 기술적 배색들은 사실 우리가 전공서적으로 가지고 있는 색채와 디자인이라는 책에도 아주 쉽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배색론에서 기술적 배색 말고 자, 아까도 말했듯 문화, 기후, 인종적으로 그렇게 배색돼 왔고 그 다음에 그 배색이 좋다라고 생각한 배색들이 있습니다. 패턴적 배색이라고 부릅니다. 이 배색들은 우리가 함부로 건드릴 수 없습니다. 왜냐? 이렇게 쓰이면 이런 느낌이 난다라고 이미 우리가 유전적으로 그렇게 각인되어 버렸기 때문이지요. 예를 들어 인디언의 색채 이런 것들은 기술적 배색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패턴적 배색으로만 설명이 가능하지요. 그리고 한국의 태극의 색채 중국의 자금성의 붉은색의 색채, 인도의 색채,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건드릴 수 있는 분야는 아닙니다. 외워야죠. 공부하고. 그래서 여기에는 문화, 종교, 역사, 기후 다 들어갑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패턴적 배색이다 라고 부릅니다. 자, 마지막으로 채색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채색론은 간단하게 말하면, 자, 이 빨간 구가 있을 때 밝아질 때는 어떻게 되고 어두워질 때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런데 이 밝아질 때 어떻게 되고 어두워질 때 어떻게 되는지를 사람들이 보통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자, 첫 번째, 바로 과학적 채색입니다. 일반적인 3D 렌더링이 여기 포함됩니다. 근데 3D 렌더링을 만약에 뭐 세팅 값을 좀 바꿨다, 뭐 이렇게 하면은 과학적 채색이 아니겠죠. 그냥 뭐 3D 렌더링이라기보다는 현실 과학 이쪽에 가깝습니다. 자, 간단하게 말해서 구를 하나 그린다 라고 생각을 합시다. 이 구를 하나 그리면 어두운 부분의 채도는 떨어지게 됩니다. 왜일까? 안부의 채도는 떨어지게 됩니다. 빛을 많이 못 받으니까 그 색을 못 내는 겁니다. 당연한 사실이지요. 그런데 이 당연한 사실을 회화적으로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과 혹은 그것을 더 확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이 아니라 되게 옛날 17세기 때부터 계속 고민되어 왔던 겁니다. 자, 이 어두운 부분, 빨간색의 이 어두운 부분의 채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굉장히 쉽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어두운 부분의 채도는 빛이 모자람으로 당연히 떨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색상 포화도는 당연히 떨어지고 회색조에 가깝게 떨어지는 거죠. 근데 이거를 회색조에 더 가깝게 떨어뜨리자라고 하는 학파가 있었습니다. 자, 18세기 때, 17세기 때, 이때쯤에 이제 들라크루아라는 바로크 학파의 대표적인 수장격인 사람은 어두워질 때 채도가 떨어지는 건 당연한 현상이며 팔레트를 씻지 않아서 회색 쪽까지 나오는 것도 그림을 묶어주는 좋은 방법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럼 현실보다 더 어두워지는 것이지요. 자, 이런 그림들은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들라크루아의 메두사의 뗏목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은 어두워질 때 채도가 엄청나게 빠집니다. 자, 그 다음에 진군하는 자유의 여신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 역시 어두울 때 채도가 엄청나게 빠집니다. 자, 리니지의 컨셉을 맡으셨던 정준호 씨가 리니지 2 5주년 기념 일러스트에서 안부 채도를 쫙쫙 빼면서 그림을 그리셨습니다. 그럼 과연 옛날에는 그랬느냐라고 하면 옛날에는 또 그렇게 하지 않으셨네요. 그죠? 근데 지금이라기보다는 5주년 일러스트에서는 안부의 채도를 쫙쫙 빼면서 그리셨네요. 그죠? 자, 반대로
회화적으로 우리는 현실보다 더 아름다운 것을 그린다. 현실보다 더 이상향을 그리는 것이 우리의 일이다. 라고 했던 학파가 있었습니다. 주로 신고전주의 쪽에 있었는데, 자, 아돌프 부게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이분의 그림은, 이분은 최대한 팔레트를 씻어야 하고, 그 다음에 어두워질 때 회색조, 우리가 탁색이라고 말하는데, 탁색을 띄우는 것은 현실성은 있으나 회화적으로 아름답지는 않다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CG가 아닌 물감, 그때 뭐 몇 가지 안 되는 물감으로 어두울 때 채도를 최대한 떨어뜨리지 않고 발색을 유지하려고 하셨던 분입니다. 채도를 유지한 채로 가는 거죠. 자, 이런 그림들 요새 일러스트 찾아보면 많이 있지요. 꽤나 많이 있습니다. 뭐 간단하게 여러분들 많이 하시는 던전 앤 파이터, 요런 일러스트만 봐도 안부의 채도를 낮추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림의 뭐랄까 회화적인 화사함이랄까요, 이상적인 뭐랄까요, 그런 것들을 추구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배워두시면 여러분이 이제 내가 일러스트를 할 때 혹은 디자인을 할 때 어떻게 색채를 써야 되는지, 채색을 써야 되는지를 보다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